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었죠? 원내대표가 되면요.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내가 참 멋있게 해야지. 예. 근데 이게 한참 늦어졌잖아요. 국회 때문에. 국회가 문을 못 여니까. 그렇죠. 오늘 이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어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공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생입법 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안 처리 등을 언급하면서 공존의 정치 상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원내대표 쪽이 꼽은 키워드는 공존이었습니다. 여야 공존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일단 갈등의 장이 돼버린 국회에 대한 해법으로 공존의 정치, 그리고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한 공존, 남북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인데, 그러니까 여야 공존, 보수 진보 공존, 남북 공존,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공존으로 이렇게 쭉 확장시켜 나간 거죠. 너무 크네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야당에 대해서 구체적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가지고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 개혁에서 출발한다.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남은 2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 개혁에 한국당이 적극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지금 듣는 사람이 한국당으로 적시돼 있지만은 사실 이게 민주당 내부 나아가서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들으라고 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예. 사개특위, 정개특위 가운데 어디를 맡느냐. 정개특위를 맡기로 민주당이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일 의총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인데 그렇게 가닥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애초에 실리적으로는 사개특위 쪽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크게 봐서 2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미 지적한 바대로 패스트트랙의 고리는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다른 야당들이 그렇죠. 선거법 때문에 동참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나라 한국당을 포위한 형국인데 네.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넘겨주면은 이 고리가 끊긴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은 나는 사퇴 못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리가 끊어지면은 선거법 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다른 정당들과의 공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이겠죠. 2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인데 선거법은 사실상 1월이 마지노선입니다. 4월이 총선이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그냥 끝이에요. 네. 지금 이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같은 건 좀 여유가 있다. 특히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안이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정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총선 이슈로 삼을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목리 발목 잡기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의석을 많이 주시라. 그럼 우리가 개혁으로 돌파하겠다. 예. 이렇게 좀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개특위를 맡는 게 유리하다. 네. 경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경제 이야기도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됐는데 다른 평화, 정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메시지가 퍼져서 나온 느낌이었어요.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노령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 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네.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은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자영업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영세 자영업자가 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있다. 예, 좀 이런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추경으로 귀결이 되긴 했는데 뭐랄까 지금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경제 부분 메시지에서는. 청와대나 정부의 메시지도 최근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개혁을 포기한 거 아니다. 근데 기업의 힘을 실어야 된다. 뭐 좀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연설에 대한 야당 측 반응은요? 오늘 야당은 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원색적 표현이나 격한 발언은 없었어요.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금 연설 쭉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괜찮은 지점도 있고 부족한 지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싸움을 붙인다든지 상대를 자극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논평도 자극적이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좌우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좌우의 압박이냐면은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 비위 맞추기, 북한 눈치 보기, 경제 실정 책임 회피, 일관한 채 오로지 야당 탓, 추경 탓뿐인 연설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지금과 같은 경제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아무리 추경을 쏟아부어도 경제가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정의당의 여영국 원내대변인하고 또 민주평화당의 이제 박주연 후속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개특위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네. 명확히 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좌측의 압박, 우측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거죠. 네. 내일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키워드로 실정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실정. 예, 그러면 좀 아무래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은 네, 뭐 내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